네, 아주 백두산 TV8입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4년 뭡니까 4년 4개월 전에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 사건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이며 우리는 이걸 반드시 우리나라 국가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최근에 일어난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죠? 삼성의 임원 중에 한종희 씨라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돌아온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이라고 해요. 이게 참 심상치 않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2020년 11월에 모종의 비밀 업무에 관여를 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부정선거 투표지를 나르는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서 애리조나 피닉스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5년 가까이 4년 넘게 지난 지금 이렇게 급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갔다 온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부정투표지를 날랐던 이 비행기입니다. H8230 칼 소속인데요. 여기에 뭡니까? VIP 전용기입니다. 일반 대중 그건 아니고요. 일반 탑승용은 아닙니다. 여기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중공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연루자들을 죽이는구나 라는 분석까지 라는 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얘기를 2020년 11월로 돌아갑니다. 이 비행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몇몇 사람들은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사건들을 감추자라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춘다고 해서 감춰줄 수도 없고 가해자가 범죄자가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덮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주로 피해자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음모에서 피해자입니다. 일부 이렇게 관여된 사람이 있지만 피해자가 왜 이거를 덮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2020년 11월 7일에 피닉스 스카이 하버 공항에 편명 플라잇 넘버 HL8230이 도착을 합니다. 이겁니다. 당시에 활주로에 도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도착해서 에비에이션 행어라는 에비에이션 스위프트 에비에이션이라는 어떤 뭡니까 경락고에서 한 것 같아요. 거기 근처에 이렇게 정지된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8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탑승자 명단입니다. 이제 더 크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군요. 10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
한종희 씨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도 같은 회사 소속의 임원이라는 거예요. 네. 이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런 사건,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삼성 임원입니다. 3명 다. 그 중에 하나가 한종이고.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뒷모습인데요. 여기 앞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라이언 하트윅이라고 당시에 이 사건을 어떻게 말려들고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애국지사입니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Korean Air Gate Part 1에 나오는 이 사진입니다. 네? 피닉스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항공기가 한국 사람들을 여러 태우고 와서 착륙을 했는데 투표 3일 후에 그들은 자신들만 온 게 아니라 부정 투표지까지 갖다 날랐다라는 것은 현지에서는 현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우리들은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만 잠깐 비쳤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종희 씨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인터넷에 X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HL 8230의 전체 모습입니다. 네. 보잉 737 이렇게 거대한 비행기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한 40-50명 타겠죠. 근데 이날 이 비행기는 승무원 포함해서 10명이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중요한 건 이들 탑승객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부정 투표지가 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2021년 1월 29일에 이게 파이낸스 투데이죠. 인세영 우리 대표가 하시는 거기에 이렇게 났었어요. 네. 났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한종희 사장이 돌아가시니까 급사하니까 다시 4년여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소식은 가렛 지글러라는 이 사람 백악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무역 및 제조 정책 분석가였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텔레그램 등에다가 이런 걸 올리는 겁니다. 이건 2021년 4월 27일에 올렸네요. 게렛 지글러.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코리안 에어게이트라고 검색어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딱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도 퍼지고 한국에도 많이 일부 알려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글자가 여기입니다. 한종이 딱 나오죠. 62년생이신 모양이네요. DOB, Date of Birth.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자신의 SNS에 거기에 왜 삼성 CEO가 하고 있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인세영 기자도 그렇게 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비행기에는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왔느냐? 그냥 여기 비즈니스로 온 게 아니에요. 비밀 업무를 이 사람들은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날 비행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행랑이에요. 행랑. 파란색 행랑. 이 행랑에는 가짜 투표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짜 투표지가 잔뜩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가짜 투표지가. 이거는 조지아주의 가짜 투표지입니다. 애리조나주의 가짜 투표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 가짜 투표는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중국 인쇄공장입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을 것으로 지목되는 중국 인쇄공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쇄공장에서 가짜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소속 VIP용 제트기를 실어서 거기에 그것만 실은 게 아니라 삼성 임원까지 태워서 애리조나로 온 겁니다. 애리조나로.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항에 내린 가짜 투표지는 현지 마피아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어디로? 피닉스에 있는 개표장으로. 이날이 11월 7일 저녁인데요. 그때 전까지 11월 3일 날 투표가 있었는데 며칠간 개표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빨간 선이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추이선입니다. 파란 게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갑자기 저녁에 11월 7일 날 갑자기 이렇게 뛰는 겁니다. 바이든 점프라고 지금 많이들 알려지죠. 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리조나를 가져가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경합주에서 다수 일어나죠. 네. 물론 다른 주에서는 삼성이 칼이 동원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바이든 점프가 경합주에서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2020년 대선 결과가 뒤집어지죠. 기가 찹니다. 여기에 애리조나의 경우 한국이 개입했다 이겁니다. 한국의 일부 세력이 이게 가렛 지글러시의 텔레그램입니다.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네. These foreigners will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election theft in Arizona. 이들 외국인들이 애리조나에서 선거를 훔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 라고 이 사람은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그냥 부정선거, 부정투표만 날르면 됐지 삼성 임원을 태웠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비행기를 사용했을까요? 정작 부정선거 투표지는 중국에서 제작됐는데 말이죠. 자, 이 부정선거를 이 삼성 임원들이 기획한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어떤 거대한 세력이 투표지를 나르는데 생산, 운반하는데 삼성과 칼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그 세력은 누굽니까? 이런 음모로서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의 민주당 세력, 바이든 세력, 딥스 세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2020년이면 어딜 때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협업해서 또 하나 시진핑 정권과 공산당 정권과 협업해서 중국에서 미국 대선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삼성과 칼의 손을 비틀어서 혹은 이들의 협력을 받아서 부정투표지를 피닉스, 애리조나로 실어 나른 것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니 힘센 놈들이 그거 하는데 우리가 역겹구만. 응? 이거 그냥 유야무야 됐으면 좋겠구만.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된다. 라고 해야 됩니까? 2020년 11월입니다. 그 7개월 전에 2020년 4월 15일 날 한국에서 21대 총선이 실시되는데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월 총선, 한국 총선은 11월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를 위한 예행 연습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 밝혀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2024년, 2022년 지방선거도, 2024년 대선도 모두 2024년 총선도 2022년 대선도 2022년 지방선거도 부정선거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밝혀야죠. 특히 지금 당시 2020년 부정선거로 정당한 승리를 빼앗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밝힐 겁니다.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됩니다. 아, 우리 한국의 큰 기업들이 다치겠구나. 임원들이 벌을 받겠구나. 라는 그런 거보다 우리 국가의 생명, 생존을 위해서 국민들의 각성을 위해서 그리고 영구한 영속적인 한국의 체제의 자유민주체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밝혀야 한다고 온 국민이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2020년 부정선거,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처벌받아야 할 그 수위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깨어났구나. 아, 저 정도면 자유민주체를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인정을 세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피하고, 묵살하고, 외면하고, 없는 것처럼 속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이 시기에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한종희 사장이 왜 중국 갔다가 급사했을까요?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지난해 12월 3일 날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국 해커 30에서 90여 명을 체포하는 그런 계획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공개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런 2020년 미국 부정선거 가담자 혹은 협조자의 사망 소식이 들린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혹은 부정선거 세력은 협박하고 있는 거죠. 공갈 협박. 너희들 부정선거 밝히지 마라. 밝히면 이렇게 된다. 라고 협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다고 우리가 그 협박에 굴복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협박에 굴복하면은 우리한테는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뭉쳐서 힘찬 목소리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20년 바이든 당선을 위해서 부정투표를 날렸던 삼성 2번이 죽는다 하더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만 갔다 오면은 갔다 온 뭐 연예인이 누가 죽었다, 산에서 불이 난다, 애국자들의 집회 시위 현장에 중국인들이 나타난다. 이런 아주 옛날에는 볼 수 없던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각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분발하고 더 노력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를 당했다가 직무 복귀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고 하루속히 돌아와서 부정선거 진상규명하고 어떤 협박이나 어떤 공갈에 굴복하지 말고 부정선거 진상규명하고 부정선거로 구성된 22대 국회 해산하고 총선 치르고 새로운 공화국 체제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좀 더 건실하고 좀 더 자유주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실히 하는, 그리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그런 체제를, 공산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어떤 공갈과 협박에 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강조드립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이었습니다. 구성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